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십니다. 이제 오늘 9시가 지났기 때문에 일봉의 북 마감이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직전 양봉의 몸통을 장악하는 형태의 음봉 다음에 이렇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의 캔들이 아니라 이렇게 양봉의 도지 형태의 캔들, 십자형 캔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다시 한번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쉽게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게 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음봉 이후에 이어지는 다음 캔들의 북 마감이 다시 일봉상의 전환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서 십자형 캔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전히 저는 이런 상승 관점, 이러한 진행 이후에 여전히 상승 관점에 우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상승 관점이 진행되기까지 이러한 캔들의 길이만큼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는 이런 십자형 캔들 이후에 한 차례 이러한 음봉의 길이만큼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게 되는 것으로 시장의 가격 차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날봉 차트상 여전히 현재 지금 제이버 트레이딩 프로상 이런 변동성 신호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현재 어떠한 변동성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이런 구간의 움직임 자체가 이후 이어나갈 변곡 구간 변동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현재 가격 차트가 머물고 있는 구간, 이 구간이 현재 월봉과 주봉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으로서 굉장히 주요한 수평적인 키 레벨로서 기능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간단하게 어떤 기준들을 차트에 표시해 보자면 현 구간에서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 29,100 구간 29.1K 구간을 장중 이탈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탈한 캔들 다음 캔들에서 29.1K 위로 다시 회복을 못한다면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여전히 28.6K부터 28.1K 구간은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더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빠지게 될 경우 정말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캔들의 양훈 하단부 지지와 더불어서 후행 스팬이 이러한 진행하고 있는 음운의 상단부와 겹치는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은 과거 기준선 역시도 평평하게 진행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만약 한 번 더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 이러한 음봉 이후 도지 이후 다시 한번 음봉으로 진행이 될 경우 굉장히 강력한 가격 반응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상방의 관점에서 여전히 29.7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최소한 이러한 음봉의 몸통 이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봉상 일목의 후행 스팬을 살펴보면 이러한 후행 스팬이 과거 진행되었던 캔들 구간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보유한 연령대별로 UTXO의 파괴를 가늠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상의 매트릭인 스펜드 아웃 에이지 밴드를 보았을 때 이러한 현재 가격 진행 구간에서 굉장히 뚜렷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보유자들은 보유기간이 일주일 미만 그리고 한 달 미만의 단기 보유자들이다 라는 것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 이러한 매도를 위한 움직임, 거래소로의 이체 움직임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매물의 발현이 매도 압박의 정도가 점점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날짜 8월 4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체크해 본다면 이러한 구간이 됩니다. 현재 후행 스팬이 이러한 캔들 구간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 이러한 캔들에서 거래들이 만들어지면서 캔들이 형성이 되었죠. 그러한 거래자들의 구매 판 평단가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보유기간이 한 달 미만인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 현재 이 구간을 어떤 매물대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 매물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과거 거래자들의 보유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도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차례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이제 강하게 한번 올려주는 모습으로 자, 이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해 주었으나 자,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면서 체크했던 것, 여기서 추격하는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캔들 구간, 주요 구간을 뚫고 이제 일봉상의 기준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을 죽여버리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되고 실제 결과로 일어났다. 라는 것까지 이제 이전 영상들에서 체크를 했죠. 자, 그렇다는 것은 한 차례 더 강한 하락을 연출해 주면서 자, 심지어 이러한 구간에서 저점 매수에 들어갔던 물량 그리고 추격했던 이런 포지션들에 대한 청산까지 야무지게 챙겨갈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 그러한 움직임이 진행될 경우 이 구간 여전히 주요하게 공격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만약 여기서 두지형 캔들 이후에 자, 이러한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다시 29.7K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자, 이러한 상승 이후에 되돌림 이후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서 이제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만큼 현재는 약간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자, 이러한 구간에 대한 이탈 여부를 두고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결국 이제 어떠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던 간에 현재 이러한 구간 이후에 이후 진행될 시장의 큰 방향성은 상승의 무게를 둘 수 있고 현재 그렇게 무게를 두고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일봉 차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보조지표 통해서 날봉 차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일봉의 복 마감이 29,271 위에서 해줘야 이러한 하락 셋업의 1번 이후 연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 톰디마크 시퀀셜상 자, 이러한 구간 아래에서 복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락 셋업이 연속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준이 조금 완화됩니다. 자, 4개 이전의 캔들의 종가를 확인했을 때 29,220 위에서 복마감을 했을 때 이러한 하락 셋업의 연속을 3번으로 연속하지 않고 끊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1차적인 접근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자, 오늘 이후, 내일 캔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준이 이러한 양봉의 종가에 맞춰지기 때문에 29,700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29.7K 여기서 많이 본 숫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자, 이러한 셋업의 연속이 끊어내는 움직임. 29,220 위에서의 일봉 종가 마감이 진행될 경우, 자, 내일 주말이죠. 토요일 캔들의 진행에서 이러한 상승 셋업에 만약 여기서 1번이 형성된다면, 상승 셋업에 1번이 형성된다면, 자, 내일 토요일 같은 경우 이러한 상승 셋업에 2번이 연속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29,700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상승 셋업이 연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상승 셋업 1번이 진행될 경우에 자, 주말 동안 상승 셋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29.7K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주말 동안 갭을 만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구간 위에서 종가 마감해주지 못하고 주말 동안 하락 셋업이 1번 이후 계속해서 연속될 경우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러한 하락 셋업이 연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리스크가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현재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미리 이런 것들을 예측하곤 합니다. 히스토그램이 양수로 올라가겠지. 그리고 MACD 라인이 그렇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골든 크로스를 만들겠지. 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움직이지만 현재 아직까지 MACD상 이제 MACD 라인 0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히스토그램 이제 굉장히 이제 가까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양수 전환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것들이 확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컨펌을 기다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상승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조금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시간봉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찢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4시간봉 차트상 저점 신호 출현 이후에 제이브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 저점 신호 출현 이후 이제 강하게 반등 나갔고, 다시 이제 이런 구름대 상단부에서 이제 구름대 상단부를 안착하지 못하고 돌파 안착하지 못하고 고점 신호 출현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적인 조정 되돌림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나 현재 지금 가격이 막혀 있는 구간은 현재 선행하고 있는 구름대 하단부에서 여전히 구름대 돌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름대 돌파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저항 테스트 후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라고 4시간봉 차트 역시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4시간봉 차트의 관점에서 현재 지금 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움직임이라면 이런 29,700으로 갈 가능성, 구름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차트를 조금 더 4시간봉 차트에서 1봉 차트가 아니라 4시간봉 차트 이하의 이제 시간 프레임에서 접근하는 경우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29,100K, 29.1K 아래로 이탈하는 모습을 어떤 일봉상 트리거로 삼고 있으나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해석을 또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29.1K보다 조금 더 이제 러프하게 시장을 좀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구간, 직전 이런 음봉에 꼬리가 달렸던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월봉과 주봉시가 이렇게 이제 구간을 형성할 경우에 아직까지 저점이 깨어지지 않는 것, 4시간봉 차트상의 저점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접근을 하고 추가적인 상방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지켜보는 관점 역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시간봉 차트를 보조지표를 통해 좀 살펴보자면, 자, 이런 상승의 이제 과거 기준봉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준봉, 그리고 이제 과거에 형성되었던 하락 셋업의 기준봉들의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제 하락 셋업의 일본봉의 고점은 높아지는 진행, 그리고 상승 셋업의 일본봉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이러한 시장의 무게, 이 구역에서 진행되는 가격 차트의 방향성 자체는 상승의 우위가 있다라는 해석을 일단 먼저 해볼 수 있겠고, 자, 현재 4시간봉 차트당 상승 셋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현재 지금 좀 꺾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시간봉 차트의 종가 마감 기준 29,134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이 상승 셋업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29.1K 이제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4시간봉 MACD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MACD 라인 현재 지금 0선 테스트 실패하고 0선 아래로 내려와 있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한 차례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기울기를 완만해지는 모습이 진행될 경우 높은 확률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ACD 라인이 이런 쌍저점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4시간봉 차트 좀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RSI 역시 4시간봉 차트에서 50선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RSI 50 돌파 역시 추가적인 확률을 더할 수 있는 보조 지표상의 움직임으로 이제 산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이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달러 인덱스, 자, 이런 2011년부터 이어온 이제 강력한 상승 추세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추세선에 대한 저항 테스트, 그리고 수평 저항 구간이 맞물려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관점에서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꺾이게 된다면 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한 확정적인 돌파의 컨펌의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올라서지 못하고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가 꺾여 내려가는지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작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더해서 살펴본다면 현재 미결제 약정 단기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으면서 펀딩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추격했던 롱 포지션이 어느 정도 포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이제 관찰해 볼 수 있겠고 좀 큰 그림에서 살펴보자면 현재 미결제 약정 이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자, 이러한 미결제 약정의 수준을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제 미결제 약정의 추이가 진행이 된다면 자, 비트코인 역시도 자, 이런 지루한 기간적인 움직임을 마무리 짓고 자, 강하게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 구간에서 현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증가해 있는 이 시장의 레버리지 포지션에 대한 처리 이후 가격적인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SOAB 매트릭을 통해서 현재 이제 매도 압박의 수준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단기 보유자들의. 자, 이러한 움직임에도 더해서 이제 거래소의 입금액 평균은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처럼 이제 가격 차트를 연출해 주면서 자, 시장에 매도를 유도하였고 자, 이러한 매도세는 현재 지금 굉장히 이제 낮게 유지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이런 거래소로의 입금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높아져 있는 거래소 내 입금의 고래 비중 매트릭을 통해서 보았을 때 현재 이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쥐어짜낼 물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제 가격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점점 그러한 하락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러한 시장의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자, 이 구간에서 뭐 한 차례 더 하락을 만들더라도 아니면 바로 올라가더라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이제 상승을 향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이제 변함없이 해석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일 시황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새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